안녕하세요, 암살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저를 의학적 상태로 보면 요막간암 4기로 다발성 폐전이가 된 상태이고요. 다발성으로 폐에 전이된 암들을 최근 7월에 찍은 CT를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또 여기에 하나,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여기 보이는 것은 제 폐에서 제일 큰 암덩이에요. 이게 자꾸 커져서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또 여기에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에 하나. 참 많죠. 대충 한 10개 이상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학적 상태로 보면 방광의 요막관이라는 곳에 생긴 암이 폐에 발견되었으니 타장기 전이가 된 4기 암 환자입니다. 의학적으로 저는 4기 암 환자입니다. 이제 의학적 상태가 아닌 저의 상태를 말해보면 저는 지금 폐에 암이 10개 넘게 있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제 상태는 멀쩡합니다. 병원에서 나를 몰래카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저는 멀쩡합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저의 상태를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증상입니다. 폐에 암이 있고 암이 커지면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 마련인데 저는 가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침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숨차는 것도 아닙니다.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호흡기 증상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통증. 암 환자는 암성 통증이라고 해서 암이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 저는 현재 통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폐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통증을 느낄 수 없다고 하지만 암이 커지면서 기관지를 자극하거나 기관지를 침범하게 되면 통증이나 호흡기 증상, 출혈 등이 나타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기관지를 누르거나 침범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픈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체중. 뽀동뽀동한데 몸에 암이 있으면 악액질이라 해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폐에 암이 있으면 흉수가 갑자기 차서 반대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급격한 체중 변화 없이 그냥 많이 먹으면 살짝 찌고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또 좀 빠지고 평일엔 빠지고 주말엔 좀 찌고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정말 비정상적인 식욕이 문제입니다. 식욕이 넘쳐요. 너무 넘쳐요. 넘치는 식욕 제외하면은 체중에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화 능력도 너무 좋아요. 소화 능력도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체력. 체력적으로 보면 저의 체력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5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을 거치면서 제 체력은 정말 바닥이었어요. 항암 종료 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체력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진짜 조금씩 늘려갔거든요. 점진적으로 운동을 늘린 결과 현재는 10km 마라톤 정도는 느리지만 완주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15kg 배낭을 메고 해발 500m 내외 500, 600 이 정도 되는 산도 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운동하고 다음날 알아 눕고 피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면은 의미가 없겠죠. 저는 다음날 다른 운동 안 하고 일상을 유지하면 회복할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괜찮은 정도 되지 않나요? 체력은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수면. 수면도 통증이나 다른 여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수면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정해둔 시간에 잠들여 노력하고 아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같이 일어납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주말에는 조금 늦잠을 자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검사 전날이나 진료 전날에는 잠 못 들고 밤을 지새우다가 겨우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 암 진단 받은 지도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검사 전날, 진료 전날에도 잘 잡니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에 많이 묻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6번째, 감정, 스트레스. 솔직히 이번 진료 보고 진료실 나와서 좀 우울했었어요. 나와서 아내랑 이야기 나누고 아내랑 약속했던 게 3일간 암과 관련된 이야기 하지 말자. 집에 가서 우리 암과 관련된 이야기 아무것도 하지 말자. 다음 항암 어떻게 할지 뭐 계획도 짜지 말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보내자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감정이 좀 편안해졌어요. 현재는 매우 편안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항암이었고 그 항암을 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 문제 없는 상태로 잘 지내왔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어차피 해야 할 항암이었다. 많이 미뤘고 그동안 잘 지냈으면 됐지.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감정이 좀 편안해졌어요. 결론적으로 현재는 매우 편안한 상태입니다. 우울하지도 않고 병적으로 기쁘지도 않고 그냥 즐거운 일 있을 때 잘 웃고 일반적인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딱히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좀 잔소리 듣는 거 좀 싫어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 절대 안 해요. 아내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혀 잔소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 의학적으로 폐에 10개 넘는 암이 전이된 4기 암 환자이지만 현재 호흡기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고 급격한 체중 변화도 없고 피로도 없고 체력 저하도 없이 제 일상을 매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지만 저의 삶적으로 보면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요즘 저에게 괜찮아?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참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워요. 괜찮은데 괜찮지 않고 괜찮지 않은데 뭐 또 괜찮아.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질문의 팩트로 이야기를 하면 폐에 있는 암이 자꾸 커져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뭐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고 일상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괜찮아. 이게 팩트에 기반한 저의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기엔 또 뭔가 좀 구차해요. 뭐 주절주절 그냥 괜찮다고 하면 되지 굳이 의학적 상태를 말해서 더 걱정을 시킨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 드는데 또 그렇다고 마냥 괜찮아 라고 하기엔 또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괜찮아 라고 묻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 해요. 쌤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의 괜찮아의 질문엔 걱정하지 않게 그냥 네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요즘 어때가 약간 내포된 괜찮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이 괜찮아는 제 상태가 궁금해서 묻는 괜찮아 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폐에 암이 자꾸 커지고 있긴 한데 아직 뭐 증상도 없고 아프지 않아서 괜찮아 뭐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답을 합니다. 괜찮은데 괜찮지 않고 괜찮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저의 상태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봤는데요. 몰래카메라 같지 않나요? 세상이 날 속이고 있는 것 같아. 병원이 날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암 환자이기 전에 저 박찬우라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만 암 환자이지 병원 외에서는 저는 박찬우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환자의 삶이 아닌 나다운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짠!